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야당 의원의 아주 매서운 질문들이 있었죠. 한동훈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서 여당 의원들로부터는 박수를 받아내고 야당 의원들로부터는 야유를 받아냈습니다. 잠깐 그 문제를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관련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의 의견만 반영했겠지.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내가 2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2번 했습니다. 네, 김병민 위원장님. 지금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 법무부 장관과 현 법무부 장관의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뭐 누가 더 날카로웠느냐, 누가 더 잘했느냐는 뭐 평가하기는 뭐 각각 제각각 시각이 다르니까요.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질문자를 선택한 민주당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의원이 나가서 예. 질문을 하는 순간 대정부 질문이라는 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점들을 꼬집게 되는 건데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의 문제점을 꼬집자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지난 정부 때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시는 박범계 장관은 어떠셨습니까? 라고 하는 답에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돼서 들어간 김한규 의원처럼 한 번도 사실상 정부 내에서 몸을 닫고 내각에서 일하지 않았던 예. 청와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법률가로서 뭔가 신선한 시각으로 현 정부의 잘못된 일들을 요목조목 비판해서 만약 문제를 짚어나갔다면 예. 한동훈 장관이 충분히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검찰총장이 재직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사를 했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들 눈높이에 적절치 않았다는 뭐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거나 또 그 예. 문제점을 꼬집을 수 있었을 텐데 박범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이 이끌어왔던 법무부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가장 무능하고 잘못된 면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50%가 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국민들께서 지금 현 정부에 낮은 지지를 보내고 계신 건 지난 정부랑 비교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냐, 훨씬 더 나은 정부를 만들라는 것 아니겠냐 예. 라고 하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눈높이에 맞춰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과거 정부에 문제가 있었던 장관이 의원으로 나와서 한동훈 장관에게 문제를 지적하게 되니까 제가 가만히 밖에서 지켜보기에는 박범계 장관이 이끌었던 법무부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훨씬 낫지 않는가 이런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답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요. 전재수 의원님. 왜 결함이 있는 법무부를 잘 못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정권까지 내주게 만들었던 주역 중에 한 분이 박범계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해서 저 질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김병민 위원장의 주장이세요? 제 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이제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예.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법안이나 예산이 통과되면은 당연히 이제 법사위를 거쳐가지고 형식적 절차상 그냥 쭉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는 것인데, 예. 근데 우리나라 법사위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가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주의의 순기능을 사실은 역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의 소위 말해서 전투력이 있는 의원들을 법사위에 전부 직결을 시키는 거죠. 박범계 전 장관이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이 있어요? 전투력이 있었으면 정권을 안 내줬을 텐데. 예.
글쎄, 전투력이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김병민 예, 위원장께서는 전혀 결함이 많으신 분인데 저분이 질문하는 예. 바람에 꼬였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예. 당내에서는 어떻든 전투력이 있는 의원으로 그렇게 평가를 경쟁력 있는 받아서 의원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경쟁력하고 전투력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든 뭔지는 잘 모르겠죠. 전투력이 예, 예. 있는 제가 것으로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계속 하시죠. 예. 전투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사위에 다 배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법사위가 말하자면 이제 전쟁터가 되는 이런 이제 그 악순환을 계속해서 이제 겪고 예.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대정부 질문을 받습니다만 이게 참 일단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인사 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2번이나 낙마를 하고 아직 지명을 못 하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성비위와 관련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스스로 이제 자진 사퇴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서 일단 인사 검증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일단 사과부터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이 지금 몇 달째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는 했다고는 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검찰 내 요직을 다 차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사실관계상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인사를 통해 가지고 10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사표를 다 냈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 완벽한 인사다. 또는 전 정부 탓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저는 좀 온당한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은 있습니다. 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워, 좀 부족한, 좀 아쉬운 그런 대정부 질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부터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부 업무 보고가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른바 백브리핑, 배경 설명을 하는 브리핑인데요. 백브리핑에서 원래 이 마이크를 끄고 오프 상태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데 마이크를 켜고 해도 된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또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온 마이크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시죠. 전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거 그냥 방송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보통 브리핑 할 때까지만 온 마이크라 그 다음부터는 실명으로 쓰되 뭐 마이크는 안 원하시는데 하고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장관님 TV조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걸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으시면 해도 됩니다. 더 하시겠어요? 네. 하나 더 받을까요? 뒤에 요.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기자님. 안녕하세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인사 문제가 아무래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인사 검증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개선 방식을 생각하신 게 있다면 인사하는 인사권자의 문제이니까 제가 좀 게다가 인사 검증에 관여를 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인사 업무 대통령의 인사 업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제가 주제 넘은 일 같습니다. 예, 보통의 이 장관들은 마이크를 켜고 브리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마이크를 끄고 약간 이제 본인들의 말하는 것이 모두 이제 녹음이 되는 카메라에 녹화가 되는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데 한동훈 장관은 좀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저런 장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만만함, 당당함 그리고 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나서는 것은 주제 넘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좋게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거고 또 조금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좀 과도할 만큼 두 분이 이렇게 보니까 좀 닮으신 것 저는 같기도 하고. 자만심에 화면에 이렇게 껴들어 두 분이 있는 나오니까 거 좀 아닌가. 닮은 것 같아요. 이런 죄송합니다. 비판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국무위원은 어쨌든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마치 사사건건 지난 정권 때는 그러지 않았냐. 지난 정권보다는 낫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화법이 똑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게 물론 질의자로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의 첫 대정부 질의에 질의자로 나선 게 적절했느냐 여부는 저도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시의 법무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의원이 했다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검찰총장이 이렇게 장기간 공석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일선의 부장검사들 인사까지 심지어 검찰총장의 대변인까지 법무부 장관이 인사한 전례는 없거든요. 총장 없이 인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때 총장이 없었다. 전형적인 법비의 논리예요. 당시에 원포인트 인사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고검장, 검사장 다 중앙간부급 인사들까지 했어요. 그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저런 태도로 답변한다는 건 작정하고 박범계 의원을 조롱하거나 그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국회의원을 조롱한다. 저게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이 온당한 그런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인가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답변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자기 정치, 한때 유행했던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이렇게 장기간 공석인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거냐. 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검찰의 인사를 다 해버린 것이 과연 정상적이냐. 이렇게 되면은 바지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누가 와도. 그래서 누가 와도 바지 사장이 될까 봐 서로 안 올라 그런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당연히 우려를 할 수 있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지난 정권 때는 뭐 더했다라는 식으로 의원님이 장관 시절에는 총장 패싱하고 인사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답변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게 박수치고 즐거워할 일인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제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또 많은 식견,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정치 패널로서는 굉장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이번 어제 일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뭐 태도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이 왜 무기력할까? 왜 오늘 고민정 의원은 질의조차도 안 했어요? 한동훈 장관 불러 세우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일이죠. 아니 저렇게 사실은 국회에서 오만하고 고답적인 태도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이나 지적도 못한다는 건 사실 그만큼 민주당의 원죄가 커요. 지난 정부 시절에 어쨌든 이 검찰, 법무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그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 데다가 지난 인사청문회 때 또 몇몇 의원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함으로써 국민적으로 약간 그 놀림의 대상마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뭐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거꾸로 지난 정부를 향해서 역공을 취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저는 앞으로 법사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저는 비판받을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해요.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도 사실은 그렇게 민주당의 입지가 취약해지는데 한 원인이 되기도 했고 저는 지금이라도 뭐 박범계 의원이 지금 법사위에 배치된 게 과연 적절한가 싶은데 한동훈 장관이 뭐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 정부의 국무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민주당이 그 국회에서 어쨌든 한 장관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면 그에 적합한 대응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대응은 좀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동훈 장관과 그리고 박범계 의원의 설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죠. 지금 이제 좀 전에 보신 것은 이제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 모습을 봤고요. 이 사전에 있었던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어제 설전도 좀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께서 타임 복원 같은 그런 언론 홍보를 강화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수사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검언유착 강화로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혹시 보탤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든 뭐 답을 안 하는 것도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장관 소관 아닙니다. 행정부 행안부 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죠?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과잉 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니죠.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저는 의원님과 달리 검찰에 구체적 의한 사안에 대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을 수 있는 개입하지 거예요.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좋아요. 그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요. 네. 행안부 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정보조직법 제32조의 법무부에 인사란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보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위임이죠. 정보조직법에 물었습니다. 자꾸 딴 제 질문에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아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답을 하세요. 정면.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생 아닙니까? 정보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다들 뭐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영상을 좀 보셨습니다. 저도 제법 심각하게 영상을 좀 봤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한동훈 장관에게 별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어제 오늘은 한동훈 장관의 글쎄요 지금 이제 공직자지만 나중에 뭐 정치인의 길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은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태도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으로부터는 환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대권 후보 지지율로 따지게 되면 다음번 조사할 때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런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좀 생각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보수파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못했고 또한 현직 의원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해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하지만은 장관이 국회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을 똑같이 하고 지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반어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결코 행정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뭐 여러 의원들의 얘기에 주눅 들거나 비열하게 답변할 필요는 없는데 저런 식의 좀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을 계속 할지 아니면 정치를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진영에 있는 분, 중도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반감을 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좀 조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께 여쭤보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실 것 같고 우리 김병민 위원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의 저 모습을? 일단은 두 명의 한 명의 정치인과 그리고 장관의 태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박범계 장관의 질의에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데 반말이 나오고요. 고성이 나오고요. 억지가 나옵니다. 박범계 장관 쪽에서 박범계 의원 의원의 쪽에서. 예. 대정부 질문에 예, 예. 보시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대답에서 내용에 대한 본인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억지를 부리고 예. 또 때로는 반말하게 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지난 여러 내각에 있는 부처 장관들의 태도랑은 좀 다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고성이나 억지를 쓰거나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구선에서 답변하게 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를 뿐 이 내용이 억지스러운 모습들은 없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좀 죄송스러운 측면들이 있는데 과거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나와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묻는 과정 속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설 쓰시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다 그랬죠. 더 예. 참담한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과 비교해 보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저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질의를 끌어냈던 박범계 의원의 반말 고성 억지 예. 이런 측면들이 저는 훨씬 더 부각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주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기사 하나가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요걸 조금 다루고 이상민 장관 얘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내용을 조금 얘기해 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국회 사진기자단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오죠. 자세히 보시면 자,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뭐라고 보냈냐면 내부 총질이나 하는 대표가 바뀌니 당도 달라졌다 이런 표현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발신인이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돼 있어요. 이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이제 보내는 게 이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입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국회 사진기자단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라고 표현을 대통령께서 쓰셨어요. 이게 또 하필 권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기자단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요거는 좀 사안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 한동훈 장관 얘기하다가 또 대통령 이준석 대표 얘기해야 되고 또 경찰국 신설 문제도 얘기해야 되고 그래도 짚고 가야겠죠. 적절성을 좀 따져야 될 텐데 글쎄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고견을 갖고 계신 우리 네 분의 의견을 짧게 듣겠습니다. 빠르게. 자, 전재수 의원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저 대통령과 이 여당 원내대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인가요? 물론 저게 굉장히 사적인 대화입니다. 텔레그램이니까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기사가 떴네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를 저렇게 징계를 하고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때문에 이 집권 여당 당내는 물론이고 온 나라가 지금 난립니다. 결국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100% 전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다 이 모든 혼란한 상황에 한 중심에서 모든 것을 다 했다. 결국은 지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과 행안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립서비스였고 사실은 뒤에서 모든 것을 전부 조율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보고받아 왔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실 해명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조금 뭐 저희가 또 차분하게 또 갈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뭐 네 분의 얘기는 짧게 다 듣겠습니다. 김병민 위원장님 준비되셨어요? 갑자기 소식 접해서 내용을 아직 파악 잘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속보 같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회에 있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 혹은 수첩에 있는 내용들 언제든지 카메라 줌업을 통해서 예.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기자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점들을 인식을 해야 될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텔레그램의 메시지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추정이라고 기사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에서 어떤 인물과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좀 사안을 확인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해보고 난 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그리고 등에 대한 또 용산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언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안을 좀 지켜보고 난 뒤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봤으면 어땠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국을 돌면서 2030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혹시 그걸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도된 노출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는 워낙이나 다양하게 있지 예. 않습니까? 오히려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로 자숙하고 숙고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내부에 대한 정치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파장이 좀 이어지게 될지는 추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박 의원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음 주에는 20%대 찍겠네요. 이거와 저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찰국 보시는 신설 등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윤핵관들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또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할까? 저는 그 저간의 사정이 저 문자 하나를 통해서 다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무에 깨알같이 관여를 하고 계시네요. 정성철 소장님 조금 한숨을 쉬시는 것 같은데. 예. 참 평론하기가 참 괴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 큰일 났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되게 싫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 텔레그램에 이제 권성동 대표의 답이 더 저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께 쓴소리 하겠다, 할 말 하겠다. 그래서 원내대표 됐어요. 그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파장이 상당히 좀 커질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얘기라 저희들이 더 이상 뭐 이 주제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좀 정치권 파장까지는 뭐 내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던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또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모습도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동은 우상민이라는 얘기까지 좀 나올 정도로 한동훈, 이상민 두 장관들의 모습이 언론에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모습 보겠습니다. 쿠데타라는 표현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쿠데타입니까?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찰관들과 공감을 하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쿠데타라는 표현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이번 사태를 쿠데타라고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쿠데타에 준하는 사태고 이러한 사태가 바로 그러한 위험한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이제 대통령의 좌우, 옛날에 이제 뭐 안희정 우광재, 뭐 자희정 우광재 뭐 이런 표현 같이 좀 그런 맥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이 스타 장관이 되는 건가요? 너무 반어법적 표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야 뭐 그 지난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최강욱 의원, 김남국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고 여기에 대해서 뭐 판정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케어패 정도로 승리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스타 장관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한동안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부처 내각의 장관 이름을 전부 인지하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이번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이상민 장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오늘자로 국무회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 경찰국은 신설이 되는 것이고 반발과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경찰 조직과 마지막까지 맞서 싸워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이상민 장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들과의 어려운 과정들을 어떤 리더십으로 통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 말 그대로 스타 장관이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끝끝내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가게 되면은 대통령에게 상당한 또 부담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함께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때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말 때문에 또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전재수님, 지금 이상민 장관도 굉장히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아요. 한동훈 장관 못지않게. 네. 만끽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끽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울러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한다면 정권은 유한합니다. 5년으로. 물론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하면 10년, 15년 갈 수는 있지만 정권은 유한합니다. 늘 바뀝니다. 5년에 한 번씩. 그러나 정부는 무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해양경찰청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떤 입장이 바뀌어버린다든지, 또는 지난 31년 동안 경찰청이 진화의 과정과 진화의 시간을 거쳐와가지고 어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온 역사적 진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31년 전에 퇴행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힘으로 공무원들을 굴복시키고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힘으로 안 됩니다.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끽하시되 정권은 유한하고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스타 장관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권은 유한하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논평. 글쎄요, 지금 뭐 장관들이 스타가 되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국무위원회 끝나고 그 뒷자리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정부 출범 2달 만에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은 장관들이 본인이 부각되거나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아 나가고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핵심 국정 의제들을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는 거가 중요한데, 그보다는 저는 뭔가 이게 그냥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어서, 특히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을 되돌아보는 게 우선 시급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한덕수 총리와 윤상현 의원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이런 훌륭한 리더를 모셔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제 좀 빨리 도약하자, 이런 욕구가 솟구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강요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집권 초기니까요, 좀 강요들이 대통령 잘 보좌 해서 하긴 해야 돼요. 대통령을 잘 보좌 해야 되지만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저런 이상민 장관처럼 거칠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겠다라는 모습은 결코 국민을 위한 그 행정이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노조가 파업을 하면 진압해. 자, 경찰들이 자기 의견들을 모아. 그것도 진압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담감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 같고요.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멈췄잖아요, 그렇죠? 멈췄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다시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만약 경찰들이 경감급들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유사명이다, 우리도 징계해라, 이런 식으로 다 반발하고 나오면 다 징계할 겁니까? 다 진압할 겁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대화 타협 조정을 해서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도 휴가를 좀 다녀오라고 공무원들에게 그래서요. 저도 내일부터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휴가 공무원은 아니지만요. 예.